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저는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해왔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대통령 후보로 결정됨으로써 저의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이 허영과 오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허영심과 오만이 결합이 되면은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역선택을 허용한 것도 일종의 허영이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씨가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링컨을 생각을 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시골의, 그러니까 학력도 별로 없는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그 라이벌들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우리가 졌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라이벌들을 요직에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국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검찰총장에 자기와 싸웠던 그리고 졌던 후보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이 팀을 팀 오브 라이벌즈라고 합니다. 경쟁자의 팀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 저술가가 있는데 여성분입니다만은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는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팀 오브 라이벌즈입니다. 부제가 뭐냐 하면은 The Political Genius of Abraham Lincoln. 아브라함 링컨의 정치적 천재성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포용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성품이라든지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투지 등을 종합하면은 김형석 선생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대로 큰 그릇의 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 이 큰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라이벌들을 품는 거죠. 지난 5일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후보, 예비 후보의 공약을 자기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나의 역할은 국민 관심을 이 경선에 집중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 직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기자들이 몰아붙이는, 그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5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기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종인 씨가 뇌물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뇌물전과자를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후보를 과연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번 선거의 초점을 이재명을 말하자면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설정을 하고
자신은 그것을 소탕하는 검사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의 적임자다. 그리고 부패 척결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짰습니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장에 뇌물전과자가 들어서면은 그 프레임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쪽에서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호남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이후에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을 경멸하고 안철수 씨를 화나게 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특히 안철수와의 연합이 500만 표 차이 이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필수 조건인데,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되면은 그게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저 대안은 아까 설명드렸던 팀 오브 라이벌스입니다. 선거대책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승리해가지고 내각을 만들 때 라이벌로 팀을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김종인보다는 총괄선대위원장에 적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홍준표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사실 졌지만 가장 잘 싸웠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한 자릿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역선택이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만은 아니죠. 특히 2030 세대의 열광적 지지를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표가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표가 되는 사람은 지금 홍준표지 김종인이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이 끌고 온 2030 세대 표가 달아나도록 만들면은 윤석열은 다 잡았던 먹이를 놓아주는 게 되는 거죠. 다 잡았던 정권을 놓아주는 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보낸 데 있어서 홍준표 의원은 아주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밀렸느냐? 메시지 전달력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졌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팀 오브 라이벌스를 만들어야 되고, 홍준표 의원을 저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만입니다. 허영과 오만 중에서 오만은 뭐냐? 윤석열 후보 주변에 모여있는 관료적 성향의, 특히 이 법조인 출신들의 국회의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선거에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싸움에 잘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료적 타성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쟁과 같은 정치판에서, 더구나 가장 큰 싸움인 대통령 선거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투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두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030 세대가 지금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력이 또한 반윤석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반윤석열적 이미지는 뭘까요? 그것은 윤석열이 출세하고 강단이 있는 사람은 맞지만은 뭔가 2030 세대와 맞지 않는 딱딱한 관료적 면이 있다. 이런 건 아닐까요? 그것을 혁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홍준표
의원이지 김종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을 2030 세대가 따르겠느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간단 명료한 생각을 한다면은 표가 되는 사람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되죠. 현재 범야권에서 표가 되는 사람은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지 김종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표 차이로 이기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닐까요? 기자들 말을 너무 믿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들은 여의도 중심으로 놀다가 보면은 이 큰 민심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링컨의 political genius, 링컨의 정치적 천재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의 포용력인데 그 포용력의 기본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연설에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인사에 적용할 것이냐, 이거죠. 감사합니다.